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문제는 모든 우유에 들어있는 당분을 분해하는 특별한 효소 때문입니다. 도움이라고 부를게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 효소를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30%를 조금 넘는 사람들만이 그 효소를 계속 보유합니다. 우리의 뇌는 단기 기억에 단지 7비트만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뇌를 전화 용량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2005년형 전화기라도 말이죠. 그건 겨우 8비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조차도 제대로 못 외우는 거예요. 우리의 단기 기억은 칠판처럼 기능합니다. 몇 가지 정보를 적을 수 있지만 곧 공간이 부족해지죠. 여러분의 작업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려면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친구에게 10개의 단어 목록을 작성하여 읽어달라고 부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록에서 7개 이하를 기억합니다. 작업 메모리는 기본적인 대화, 도시에서 길 찾기, 심지어 운동 비디오를 보고 따라한 것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모자를 쓰면 실제로 손과 발도 따뜻해집니다. 모자를 쓰면 열은 기본적으로 몸 안에 갇혀서 발가락을 포함한 몸 전체를 순환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은 손톱이 발톱보다 빨리 자라기 때문에 발톱은 그렇게 자주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몸을 구부리고 발톱을 자르는 건 정말 싫어요.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해서 온몸이 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때때론 두뇌는 사실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보고하는 데는 보통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업무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생산성이 그리 높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약지만 따로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끼손가락이나 가운데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약지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약지를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유전입니다. 팔을 양쪽으로 뻗었을 때 양 손가락 끝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의 키와 거의 같습니다. 사람들이 혀를 코에 닿게 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 초능력은 고를린 징후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10%의 사람들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걸 한번 시도해보세요. 오른발을 들어 시계 방향으로 돌리세요. 동시에 공중에서 엄지발가락으로 숫자 6을 써보세요. 이제 발이 움직이는 방향을 확인하세요. 6을 쓰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엄지손가락의 이중관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을 뒤로 구부릴 수 있습니다. 아주 특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완전히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을 구부려도 아프지 않아요. 다음에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려고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말을 멈추지 말고 문장 중간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겨우 1% 정도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음악가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뇌는 사실 꽤 큽니다. 거의 베개딘만큼 커요. 다만 주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머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뇌를 평평하게 펼 수 있다면 한눈에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얼마나 작은지 궁금하다면 10,000개의 세포가 핀의 윗머리 부분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말 그대로 밤에 빛을 낼 수 있어요. 맑은 물고기, 조류 그리고 곰팡이는 생물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특별한 도구 없이는 절대 그걸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난다고 자랑할 수는 없어요. 사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18일이나 21일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100% 사실은 아닙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과정은 최대 254일이 걸릴 수 있지만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립니다.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쓰세요.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생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익숙합니다. 우리의 뇌는 일종의 보상 체계를 발달시켰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긍정적인 일을 하면 행복 호르몬 중 하나인 옥시토신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 고약한 냄새를 맡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잠잘 때 후각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침실에서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수면에 방해받지 않을 거예요. 한 사람이 10,000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사람들이 1조 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린 또한 다른 어떤 감각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는데 냄새는 심지어 오래된 기억까지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사람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유전자의 수가 아니라 연결의 복잡성이기 때문이죠. 손톱은 우리가 무작위로 작은 물체를 잡고 스티커를 벗겨내는 데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무언가에 맞댈 수 있는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물건을 얼마나 단단히 쥐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발가락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몸무게의 약 40%를 지지합니다. 만약 인간에게 발가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거든 믿지 마세요. 걸을 때 땅을 밀어주는 것도 발가락입니다. 우린 정말 빠른 2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눈꺼풀을 감는 것을 조절하죠. 사실 그건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입니다.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사신경이 발동될 때 이 근육이 약 100m초 안에 눈을 감게 만듭니다. 그건 0.1초도 채 안 되는 시간이죠. 샤워를 한 후에 빠진 머리카락이 많다고 해서 대머리가 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인데 보통 사람은 하루에 40개에서 150개의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5만 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져야 탈모를 눈에 띄게 됩니다. 우린 보라, 파랑, 초록, 노랑, 그리고 노랑, 빨강만 인식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이 3가지의 조합입니다. 사람마다 시력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이 중 몇 가지의 조합을 볼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평균 약 100만 개의 조합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은 몸 전체 털의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휴식기에 있어서 자라지 않거나 빠지지 않는 상태의 털이죠. 80에서 90%는 항상 자라고 있습니다. 망막 스캔은 지문 스캔보다 더 믿을만합니다. 손가락 지문은 약 40개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눈은 256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맛을 느끼는 것의 80%는 코와 냄새 인식 능력 덕분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코를 잡으면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을 겁니다. 입안에 든 게 초콜릿이든 훈제 생선이든 간에 맛에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코는 단지 숨을 쉬고 냄새를 감지하는 데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민감한 목과 폐를 위해 공기를 여과합니다. 우리가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코가 공기를 촉촉하게 하고 식히고 필요하면 데워줍니다. 또한 코는 공기에서 먼지를 걸러냅니다. 자, 코딱지가 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어느 정도 닮았습니다. 둘 다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다양한 액체가 필요하죠. 엔진은 윤활유가 필요하고 눈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잘 작동하기 위해서 눈물은 눈 전체에 골고루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하루에 2만 번까지 눈을 깜빡여요. 그러니까 눈꺼풀은 앞유리창 닫개와 같아요. 플라스틱 물건, 유리, 동전, 그 외 작은 물건들을 실수로 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48시간 안에 소화기를 통과해서 나옵니다. 나중에 봐요. 우린 비상시에 아주 적은 양의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지만 인간의 소화기는 풀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초식동물은 특별한 이빨 및 풀과 잎을 소화하는 여러 부분으로 된 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 인간은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소를 보세요. 점심을 먹고 나면 왜 그렇게 졸린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왜냐하면 24시간 주기가 있는 하루 주기 리듬이 7시간 동안 깨어있고 난 후에 낮잠을 자라고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음식은 이 효과를 더합니다. 간식이 너무 당길 때는 여러분의 두뇌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탕이 먹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견과류 한두 개를 드세요. 아니요, 전 됐어요.